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오늘의 날짜, 오늘 연필로 써야지. 2월 며칠이지? 9일 오후 9시 6분이고요. 이사를 며칠 안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이사를 꽤 장거리로 가요. 이제 300km를 이동을 한다. 300km 이동을 하는데 이동만 시켜주는 거지. A에서 B로. 그래서 지금 이사를 준비하느라 아주 바쁘고 몸이 요즘 좀 이상해요. 체온검진 최근에 했을 때 체온을 안 하기로 했지만 체온검진 아무튼 했을 때 간 수치가 보통이 35에서 40이래요. 근데 저는 70이 나왔거든요. 2배 정도래서 유의를 하래요. 유의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기를 해. 내가 왜 간 수치가 높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건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암만 담배 많이 펴도 갑자기 담배 안 피던 제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암만 술을 많이 마시든 안 마시든 안 마시는 내가 간 수치가 높을 수 있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꾸 어지럽고 빙글빙글 돈다. 생활에 불편함이 조금 있을 정도로 그래지고 있는데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앞에 닥친 일들 좀 먼저 쳐내고, 일단 5일 이내에 해치워야 하는 일: 이사, 퇴사, 제사. 이사, 퇴사, 제사, 이게 4, 3종 세트를 해야 된다. 참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사가 왜 어렵냐? 이제 제 집이 아직 안 빠졌기 때문에 집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집을 계속 보여줘야 돼. 내가 짐도 다 챙겨야 돼.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에 전화해서 나 이날 퇴거할 거예요 얘기도 해야 되고, 이제 관리실에 저 이날 이사할 거라서 이제 엘리베이터 이사용 쓰겠다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조금씩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해야 될 게 좀 있는데 그래도 말을 주절거려야 된다는 이제 꽤나 책임감, 의무감 플러스 말하고 싶다는 열망 플러스 제가 메모 광인이에요.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말로써 털어내고 이 종이 쪼가리들을 좀 버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말하고 간략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참 여전히 머리가 복잡하다. 그래도 이전에 그 방황하는 정신방랑자일 때보다는 조금씩 그 실타래들을 풀어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임용 포기 고민하는 사람이랑 뭐 임용 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간 사범대생 그 영상에서 이제 덕질에 대해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왜 저렇게 막 야구 덕질하는 사람, 이제 아이돌 덕질하는 사람, 이렇게 세상에 열정적으로 무언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나는 뭔가 죽어라 좋아하는 게 없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랑 이거를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덕질? 무언가 좋아하는 열정? 부럽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마음을 꼭 가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으면 좋은 거지만 이게 없다고 해서 나는 왜 저렇게 좋아하는 게 없을까? 라고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냥 뭔가 진짜 꾸준히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근데 저 꾸준히 좋아하는 거 아주 많습니다. 일단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하죠. 기록하는 거 너무 좋아하죠. 뭐 독서, 음악, 요리, 정리. 네, 저는 좋아하는 게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나 나름 애겠냐? 약간 현모양처상인데? 이게 이 첫 번째 메모였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 왜 괴로운지 이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과거의 나, 허송세월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게 임용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능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제 정시로 학교를 갔는데 사범대에 오게 된 이유도 참으로 조금 즉흥적이고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지 못한 내가 쌓여서 나에 대한 실망감, 이게 괴로운 이유의 첫 번째일 것이고, 그리고 가족이 저를 괴롭게 한다기보다 뭔가 가족과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이제 가족들 또한 얘가 열심히 무언가 하는 줄 알았는데 자꾸 결과를 내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표현은 못하겠지만 조금 안타까움, 실망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저도 느끼고 있달까? 모르겠어요. 표현하지 않은데 제가 그냥 그렇게 느껴서 가족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지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가족도 인간관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나가 95%입니다. 네. 그리고 가족, 그리고 주변의 시선을 추측해서, 그리고 나의 나이가 이제 좀 적지 않아서, 그리고 주변이 이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비교는 건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하려면 또 비교도 필요해요. 그래야 또 뭔가 하겠다는 열정도 갖고 위기의식도 갖고 이렇게 조바심도 갖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알바하는 카페에 놀러 가서 쓴
띠적임인데 옆에 테이블에 중년의 남성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장님, 저 영업하잖아요. 근데 영업하면 자존심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영업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가 너무 억울하다. 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남의 말을 엿들으면 안 되지만 그냥 들려서 들은 것 뿐인데 이게 저는 뭔가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 옛날 어른들에 비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상하는 거를 되게, 저도 그렇고 이제 주변도 그렇고 자존심 상하는 거에 되게 큰 타격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 뭐 더 윗세대, 한강의 기적을 만든 그 세대를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일이 안 될 때가 너무 억울하다. 아, 나는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한 적이 있나? 나는 좀 나 기분 나쁘게 하면 나 퇴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좀 어른들 이렇게 배울 점은 배우고 아무튼 이런 거를 메모해봤고요. 자, 이제 이건 버릴 수 있는 종이.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립하는 사람이 멋지다는 인식이 있어요. 이건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쓴 건데,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독립적이고 뭔가 자주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멋지잖아요. 멋지다. 독립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 멋지다. 그래서 점점 더 나는 독립적이어야 돼. 나는 자주적이어야 돼. 나는 무언가 다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돼. 이런 게 좀 강했는데, 이런 나 멋져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다 보면 내가 남들한테 조금 기대거나 조금 의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순간을 안 줘요. 나 자신한테. 뭔가 내가 주변에 고민을 말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내 문제는 그냥 온전히 나 혼자 100% 해결하고 감당해야 할 문제 같고, 이제 언젠가부터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책을 읽으며 생각을 하면서, 자립하는 사람이 멋지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세상이 많잖아요. 뭔가 남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 근데 뭔가 그런 기분이 들 때 뭔가 내가 잘못된 인간인 것 같은, 뭔가 내가 나약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그래서 결론, 중간이 좋다. 뭐든 남한테 막 100% 의지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지만, 너무 이렇게 자립, 독립, 자주적임, 이런 혼자 홀로섬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그런 것도 좋지 않다. 뭐든 중간이 좋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항상 중간이었거든요. 저는 뭐 아니면 도예요. 보통 뭐죠? 보통 일단 하고 봅니다. 그리고 뭔가 내 삶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통제, 관리해야 한다는 이 강박. 저는 참 이 강박적인 이런 생각과 태도가 저를 되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그게 스트레스보다는 제 스스로에게 주는 안정감과 뭔가 통제감, 뭐 통제함으로써 오는 장점이 더 컸기 때문에 제가 강박적인 인간인 걸 알지만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강박적인 나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무너진 거죠. 강박적인 나로서 뭔가 이뤘으면 안 이랬겠지. 근데 이제 강박만 느끼고 성과가 없으니까 이제 무너져 버렸다. 정신 자아 붕괴. 제 6의 사춘기가 왔다. 자아가 끊임없이 붕괴되네요. 사춘기는 언제까지 오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괴로운 이유. 내가 항상 켜져 있다. 잠잘 때 빼고는 항상 생각을 한다.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냥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나 진짜 ADHD인가? 조금 의심된다. 하지만 검사 받아볼 생각 없다. 자연 치유. 도전. 그리고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있으면 사람이 정신이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계속 과거와 미래에 살고 있고 현재에 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 닥친 일을 쳐내는 데는 급급한데 마음이 계속 과거에 이랬더라면 내가 왜 이랬을까? 미래에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미래에 내가 뭐가 돼 있을까? 이런 계속 과거랑 미래에 지금 답이 없잖아. 지금 현재를 잘 살아야 미래가 있는 거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자꾸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건 뭐야? 그래, 외부에 살아서 피곤하다. 나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라. 이게 뭐냐면 인에서 아웃을 보는 게 아니라 아웃에서 인을 보니까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이라고 하죠. 이게 자꾸 내 내면에서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남들 시선을 통해서 이제 나를 보다 보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전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꾸미는 편은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요즘도 느끼는 게, 내가 꾸밈 없는 나를 만들기 위해 또 꾸미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무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해결의 시발점? 문제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점에서부터 해결할지도 모른다. 근데 꼭 그리고 또 느낀 점? 자, 또 느낀 점 1. 저는 약간 통제적인 사람이고 통제적인 사람이에요. 주변 말고 나에 대해서. 나를 통제하기도 힘든데 주변까지는 통제 못하겠어.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에 이유를 찾지 말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기.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어느 정도 유연하게 삶을 대하는 태도를 유연하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주변에 그렇게 큰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잘 사는지 나의 웰빙 라이프에 관심이 많았는데 책, 인터넷 뉴스, 시사, 저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요. 아무튼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나를 이렇게 파헤쳐보는 그런 자기 인식의 시간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때때로 독이 될 수 있다. 뭐든 과하면 독이다. 근데 저는 너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내가 왜 이런지 이런 거에 대해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 답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지. 그래서 또 이런 가르침도 이번에 얻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저의 유튜브 구독 목록이 공개인지 몰랐어요. 공개로 해두신 분들은 만약에 A가 나 아가리 갓생러를 구독했어. 근데 A가 구독 목록을 공개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A가 나를 구독했을 때 나한테 A님이 나를 구독했습니다. 이게 뜨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와 이런 것도 뜨는구나. 이거 왜 뜨지? 라고 생각하다가 나는 당연히 내가 비공개인 줄 알았는데 나도 구독 목록을 공개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걸 구독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남들과 이렇게 공유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호다닥 바꿨다. 근데 호다닥이라고 하기엔 얼마 전에 바꿨다. 아무튼 최근에 이제 머리가 복잡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실행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유튜브 구독 목록을 정리한 거예요. 이제 언젠가부터 유튜브 구독도 조금만 재밌으면 막 다 구독을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나 구독한 영상 보는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막 잡다한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쇼츠, 동영상, 게시글 이런 게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이 구독 목록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구독 목록을 정리했더니 내가 원하는 좀 내가 담고 싶은 그리고 나한테 조금 웃음이나 좀 힐링을 주는 그런 채널들만 남아가지고 아주 좋다. 앞으로 안 볼 것 같고 나를 더 산만하게 하는데 내가 그냥 구독을 꾹꾹꾹꾹꾹꾹 누르고 다녔던 그런 것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웃긴 거 보기. 제가 생산성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도 뇌가 항상 켜져 있다고 했잖아요. 유튜브를 볼 때도 좀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건강에 대한 시사, 상식에 대한 그런 정보를 주는 것만 보곤 했는데 그러니까 더 못 쉬는 거야. 웃긴 거를 한번 봤어요. 내가 구독해 놓은 것 중에 웃긴 거를 봤는데 와 내가 이렇게 예능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니. 그래서 너무 즐거운 거야. 그 예능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나를 발견한 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웃긴 거 많이 보려고요. 오늘은 뭐 보고 웃었냐면 런닝맨의 지혜은 씨가 코요테 노래 부르는데 권사님 창법이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너무 웃긴 거야. 그 쇼츠를 5번을 돌려봤는데도 계속 웃긴 거야. 근데 제가 교회를 안 다녀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진짜 모든 교회 권사님들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냐? 라고 물어봤는데 약간 그렇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교회 다니고 싶어졌어요. 노래 부르러. 나도 교회 가서 큰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랑.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저번에 막 의욕이 넘칠 때 막 적어놓은 건데 어디에 적어보지? 자, 초임 교사를 위한 초임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낮잠 잘 재우는 팁 드립니다. 눈 감는 거를 도와준다. 내가 휴식을 도와준다. 근데 이제 유의해야 할 점. 부드럽고 따스한 손길로 이렇게 쓸어 내려줘야지 여기에 감정이 실리거나 나 지금 빨리 뭐 해야 되는데 얘는 왜 안 자지?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 이제 아동학대 우려가 있다. 우리 애 눈 감기 싫어하는데 선생님이 강제로 이렇게 감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CCTV상에 이제 나의 손길이 조금 거칠게 보였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이 CCTV가 양날의 검이에요. 어쩔 때는 교사들을 지켜주는 수단도 될 수 있어. 왜냐면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실제론적 사고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CCTV를 보면 아 교사 말이 진짜였네 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인 이유, 이제 교사의 행동이 본래 의도와 그 교실 상황은 그러지 않았음에도 이제 이걸 보는 사람이 교사가 이랬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보면 그렇게 보여요. 아예 행동이 항상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면서 지내다 보면 약간 내가 잠재적 범죄자가 된 느낌? 내가 잠재적 아동학대범이 된 느낌?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잖아요.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어쩌겠어요. 이런 걸. 이러니까 자꾸 돈은 아주 조금 주면서 자꾸 이렇게 잠재적 범죄자로서 교사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함으로써 자꾸 현타가 오게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교사가 한 명인데 뭐 애들 7명을 재워야 돼. 최대 2명까지 토닥여 줄 수 있어요. 뭐 나머지 애들을 발로 토닥여 줄 순 없잖아요. 저 멀리 있는 애가 엄마 보고 싶어요 라고 한 명 말하는 순간 이제 나머지 앉아는 6명이 저도요.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이랬는데요. 어제 이렇게 했는데요. 갑자기 수다 시간이 돼. 근데 이걸 빨리 컷해줘야 돼요. 한 명 말을 들어주면 나머지 6명 말 다 들어줘야 돼.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었구나. 꿈에서 보자. 바로 컷. 그러면 네 하고 눈 감고. 오늘 간식 뭐 나와요? 라고 물어봐. 근데 이거 대답을 안 해주면 대답을 해줄 때까지 간식 뭐 나오는지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나와. 자고 일어나서 맛있게 먹자. 물음표로 끝내는 거 안 돼. 그냥 뭐뭐 하자. 네 라는 답이 나오고 끝나게끔 이제 해줘라. 선생님 저 뭐뭐 했어요. 어제 누구랑 키즈카페 갔어요. 그랬구나. 자고 일어나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선생님 뭐 쿠롬이 앉아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도 알고 있어. 나 알고 있으니까. 나 쟤 안 자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너도 안 자고 있지. 나 다 알고 있다. 선생님도 알고 있어. 잘 자. 라고 끊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근데 저도 초임이나 다름없긴 한데 그래도 제가 1년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꽤나 빠르게 교사로서 성장한 것 같거든요. 교사로서 뭔가 대처하는데 아님 말고. 아무튼 낮잠 시간이 선생님들 아동학대가 되게 빈번한 시간이고 교사가 한 번씩 욱하게 되는 시간이긴 해요. 왜냐면 내가 진짜 열심히 얘네를 다 재웠어. 근데 한 명이 앉아. 근데 이 한 명이 진짜 교실을 뛰어다니고 막 친구들 몸에 올라타고 친구 옷을 깨물고 친구 이불을 뺏으면서 이 나머지를 다 깨우고 다니는 애들이 진짜로 있어요. 그러면 교사도 화가 나. 왜냐면 얘네를 재워놓고 내가 할 일들이 또 있으니까. 애들이 잘 때 나도 같이 좀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교사도 화 안 나겠지. 근데 이제 내가 이 또 애들을 재워놓고 뭔가 또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어. 이제 한 명이 다 깨워버리니 답이 없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조용히 휴식하도록 하거나 정적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약간 남아특 어디까지 되나? 여기까지 되나? 간을 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단호하게 그럴 때는 끊어줘야 다음에 시도를 안 한다. 라는 말을 드리면서 오늘도 중원부원에서 다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컷. 정리하려고 이 종이 정리하려고 영상 켠 거였는데 정리 못하게 생겼네. 오늘은 그만 얘기할래요. 그리고 다음에는 수능 망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수능날 아팠어요. 자, 스포. 수능날 아파서 고사장에서 빨리 내보내줌. 빨리 나갔는데 이렇게 수능장 강당에서 이제 다 끝나고 휴대폰 막 주고 하잖아요. 이제 수능날 문이 개방되면 이렇게 나가. 문을 열리면 이제 모든 부모님 뭐 가족들이 우리 딸인가? 우리 아들인가? 하고 이 문을 봐. 근데 저는 이 문에서 저 혼자 이렇게 나가고 다시 문이 철컹 잠겨. 그래서 이 수백 명의 이목을 받은 경험. 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시고 행복하시고 그 남는 에너지 있으면 저도 나눠주실 분 있으신가요? 없겠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